평택 집값이 급발진한다. 1억, 2억 올랐다.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지제역의 더샵 센트럴시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월 8일에 4층이 8억 5천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4일에 11억까지 갔었거든요. 11억까지. 지금 2기 GTX 발표 후에 호가가 지금 3억까지 올라갔습니다. 14억을 달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억을 달라고. 와 대단하지요. 제가 2기 GTX가 시작이 되면 관련 여기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말입니다. 뭐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현실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예, GTX 2기는요. 2기 GTX는요. 기본적으로 기존 GTX를 확장하는 것과 새로운 GTX를 신설하는 겁니다. 기존 GTX는 A, B, C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확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A 라인만 하더라도 이게 확장이 운정까지 가서요. 또 동탄에서 평택까지 갑니다. 동탄에서 평택까지. 이게 A 라인입니다. B 라인은요. 지금 인천대 입구에서부터 쭉 가면 춘천까지 갑니다. 마석에서 춘천. C 라인은요. 확장입니다. 동두천시에서부터 쭉 가는데 아산까지 갑니다. 그러면 A, B, C 라인에서 지금 확장되는 뭐 동두천이나 춘천이나 아니면 평택이나 아산이나 아니면 운정이나 여기에다가 인천대 입구까지 확장이 되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가겠죠? 올라갈 겁니다. 서울까지 GTX 사면 30분 안에 온다고 하는데 이게 안 올라갈 리가 없죠. 광역 도시의 어떤 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GTX라는 말 자체도 그렇습니다. 뭐 GTX라는 말 자체 안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도심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외곽에 있는 집값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다가 이제 신설이 있습니다. 신설은 D, E, F선이 있습니다. D선만 하더라도 장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쭉 가면 원주까지 갑니다. 여주를 거쳐서 원주, 이천을 거쳐서 원주. 그러면 원주의 집값도 달라지겠죠. 원주의 집값도. 게다가 E선은요. E선은 인천공항에서부터 쭉 갑니다. 쭉 가서 지금 이게 어디로 갈지 봐야지 알지만 현재까지는 대장까지 와 있습니다. 대장까지. 게다가 F선은요. 지금 왕숙2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산까지 덕소에서 교산을 거쳐서 교산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설 GTX 라인도 그만큼 말입니다. 여기 서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실제로도 올라갑니다. 실제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좋으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지금 GTX 선이 이렇게 평택만 하더라도 1, 2억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보니까 평택은 가장 좋다. 평택이 가장 좋다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GTX A 라인도 겹치고요. GTX C 라인도 겹칩니다. 그러니까 평택은 지금 2개 GTX 라인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다고 이야기할 수밖에요. 검단도 마찬가지고요. 21%입니다. 21%. 이게 매부리TV라고 매일경제의 유튜브 채널인데 그 채널에 479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천안은요 14%, 영종이나 영종도나 청라도 12%, 원주도 10%예요. 원주가 1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새로 만들어지는 거거든. 새로요.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시장에 큰 어떤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GTX라는 게 결국 도심 광역철도망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값이 제가 자꾸 이상하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요. 뭔가 조금씩 이상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입니다. 예, 작년 11월에 10억 3,432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집계 종료는 안 됐습니다. 1월 말까지 집계를 할 텐데 작년 12월에는요. 10억 3,878만 원이에요. 3,432만 원, 3,878만 원. 아니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요. 이상하죠. 예, 이렇게 되면 1월 달에 현재까지는 9억 4,314만 원이거든요. 5개월 사이에 16.8%가 떨어져서 1억 9,001만 원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은 여러분들 드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박스권의 형성을 할 거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도 그런 모습이 약간씩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현장 임장을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이에요. 뭔가 지금 급매물이 이제 점점 소진이 다 되고 이제는 실질 호가 중심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매섭게 보시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주말이 되면 임장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입니다. 물론 집값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결국 공급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면 집값은 올라갈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아주 뚫어지게 봐야 된다. 제가 그 말씀 진짜 많이 드립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이번 주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입니다. 지난주는 마이너스 0.04였거든요.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3으로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뭐가 조금 이상하죠. 낙폭을 줄여가죠. 게다가 GTX가 이게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면 아마 낙폭을 더 줄여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06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0.05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다만 전국의 아파트 값은 낙폭을 조금 늘렸거든요. 지난주에 마이너스 0.04인데 이번 주에 마이너스 0.05로 낙폭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은 아무래도 GTX라는 호재가 있어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는요. 거래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작년 11월에 2,000이 무너졌잖아요. 1,843입니다. 12월에는 현재까지 1,806이에요. 아마 작년하고 11월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약간 뭔가 변한다 이런 조짐은 있어요.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작년 8월처럼 3,899 뭐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합 장세를 분명히 유지할 텐데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나 미세한 움직임이 있다. 제가 벌써 3주째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미세한 움직임이 있다. 실제로 미세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표로 보면. 게다가 GTX가 본격적으로 되면 아마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을 한 번쯤 나가보시는 거 오늘 내일은 임장의 시간으로 잡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